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탁 위에 삶은 달걀이 올라와 있었나요? 아니면 따뜻한 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얹어서 드셨나요? 우리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며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이 계란이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나이가 50대, 6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생체 리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평생 해오던 습관대로 무심코 드신 계란 하나가 오히려 내 몸의 필터인 신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찌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영입니다. 지난 2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계란을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근육이 연금이다라는 말만 믿고 소화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일 대여섯 개씩 무리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오늘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모든 혼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은 지키면서 동시에 노년기 건강의 핵심인 근육까지 꽉 잡을 수 있는 60세 이후의 올바른 계란 섭취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아주 똑똑하게 계란을 즐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왜 나이가 들면 계란을 먹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장기들이 튼튼하고 회복력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 즉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하게 노화를 겪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아주 성능 좋은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20대나 30대 시절의 정수기 필터는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부어도 순식간에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찌꺼기가 낄 틈이 없이 쌩쌩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40세가 지나고 50세, 6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도 오래 쓰면 부품이 닳듯이 우리 신장의 여과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40세 이후부터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은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70세가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산해 보면 젊은 시절에 비해 신장의 기능이 무려 30%에서 4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전에는 1시간 만에 처리하던 노폐물을 이제는 2시간이 걸려도 다 처리하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필터는 낡아서 기능이 떨어졌는데 들어오는 음식물의 양과 종류는 젊었을 때와 똑같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란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보통 크기의 계란 한 알에는 약 6g에서 7g 정도의 질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분해 과정을 거쳐 에너지로 쓰이고 근육과 피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질소 노폐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소라고 부르는 이것은 쉽게 말해 단백질을 태우고 남은 채입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태우고 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숨을 쉴 때 날아가거나 땀으로 배출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찌꺼기인 질소 노폐물은 오직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신장은 이 노폐물을 아주 쉽게 걸러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신장에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마치 낡은 공장에 쉴 새 없이 일감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 기계는 과열되고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들은 공장 내부에, 즉 우리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증상을 요독증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이유 없이 속이 메스껍고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경험, 혹은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장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쉬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원장님, 신장이 힘들다니까
그럼 오늘부터 계란도 끊고 고기도 끊고 단백질을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시고는 겁이 나서 밥과 채소만 드시는 식단으로 바꾸신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60세 이후의 단백질 제한은 신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혈관을 유지하는 데 단백질은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신장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음식으로 단백질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몸속 어딘가에 저장된 단백질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저장고가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입니다. 몸은 자신의 근육을 녹여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기운은 없어지며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넘어가고 문지방에 살짝 걸려도 뼈가 부러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내 근육을 녹여서 쓸 때도 똑같이 질소 노폐물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입으로 계란을 먹지 않아도 내 근육이 분해되면서 신장은 여전히 그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먹어서 생기는 독보다 굶어서 내 몸을 파괴할 때 생기는 독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으면 신장이 힘들고 안 먹으면 근육이 사라지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요? 정답은 무조건 많이도 아니고 무조건 적게도 아닌 내 신장 상태에 딱 맞는 적절한 양을 찾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여러분의 사구체 여과율 수치입니다. 혹시 최근에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으신가요? 지금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GFR, 즉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항목이 있고 옆에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 신장이 1분에 얼마나 많은 피를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루에 드실 수 있는 계란의 개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이 숫자가 90 이상이거나 60에서 90 사이라면 여러분의 신장 기능은 정상이거나 아주 경미하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계란 1개에서 2개 정도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근육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수치가 60 미만으로 떨어져서 45에서 59 사이, 즉 신장 기능 저하 3단계 초입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매일 계란 1개는 안전할 수 있지만 그날 다른 끼니에 소고기나 생선을 얼마나 드셨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치가 45 미만이거나 30 미만인 심각한 단계라면 계란 섭취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계란 반 개 혹은 이틀에 1개 정도로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을 줄이더라도 영양은 꽉 채우고 포만감은 높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계란의 좋은 성분만 쏙쏙 뽑아먹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장 상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하루에 1개 드세요 라는 식의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황금 비율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신장내과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낸 콩팥을 지키면서 단백질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식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나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동물성 단백질만 100% 섭취하는 것은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르고 근육을 만드는 데 강력한 효과를 내지만 그만큼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도 셉니다. 반면에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고 노폐물을 거르는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1대1의 법칙입니다. 계란을 하나 드실 때 반드시 그만큼의 식물성 단백질을 짝꿍으로 붙여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탁에 계란 프라이나 삶은 계란이 올라온다면 반드시 옆에는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이나 콩자 반 혹은 두유 한 잔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동물성과 식물성을 반반씩 섞어서 드시면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살리는 균형의 미학입니다. 단백질의 총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란 자체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신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계란이라도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서 먹는 것과 물에 부드럽게 삶아서 먹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노른자를 얼마나 익히느냐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율과 영양소 파괴 정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날계란이 목 넘김이 좋고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믿고 드시는데 이것은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날계란의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B 복합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살모넬라균 감염은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죠. 그렇다고 완전히 딱딱하게 익힌 완숙 계란은 어떨까요? 위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퍽퍽한 노른자가 소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바로 반숙 입니다. 흰자는 부드럽게 익어 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한 상태 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숙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날계란이 50% 정도인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효율입니다. 같은 계란을 먹더라도 반숙으로 드셔야 위장의 부담은 줄이면서 영양소는 온전하게 내 몸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리법을 알았으니 계란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신장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바로 노른자입니다. 원장님,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사실 신장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범위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인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인은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고마운 인이 무서운 독소로 돌변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쓰고 남은 인을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약해진 신장은 이걸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 속의 인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이 칼슘과 결합해서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석회가 끼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뼈 건강입니다. 혈액 속에 인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빼내옵니다. 신장을 보호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뼈를 스펀지처럼 구멍 뚫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인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바로 이 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흰자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노른자를 버려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피 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표에 인 수치가 4.54, 5 이하라면 하루 1개 정도의 노른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른자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콜린이나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같은 귀한 영양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 수치가 4.5를 넘어가거나 의사 선생님께 인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의를 들으셨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는 2대1 전략을 쓰십시오. 흰자 2개를 드실 때 노른자는 1개만 드시는 겁니다. 혹은 하루는 통째로 드시고 다음 날은 흰자만 드시는 식으로 격일 섭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은 챙기면서 신장에 가해지는 인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오늘 영상 보신 시간은 충분히 보상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자연식품의 인과
가공식품의 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햄, 소시지, 어묵 같은 가공식품을 먹을 때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는 인은 무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의 90% 이상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신장에게는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계란이나 콩, 고기 같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유기인입니다. 이것은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소화 과정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식물성인은 20에서 40%, 동물성인 계란의 인은 약 6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밥 차리기 귀찮다고 햄을 구워 드시거나 빵에 소시지를 끼워 드시는 것은 신장에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차라리 계란 노른자를 하나 드시는 편이 신장에는 훨씬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노른자 속의 인이 무서워서 계란을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서 가공식품을 드시는 것은 모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계란을 드실 때 신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막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식사하실 때 무조건 채소 먼저 드십시오. 계란을 입에 넣기 전에 신선한 샐러드나 나물 반찬 혹은 오이 한 조각이라도 먼저 씹어 넘기셔야 합니다. 채소 속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관 내벽에 얇은 그물망을 형성해 줍니다. 이 그물망은 계란 속에 있는 인이나 노폐물들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신장이 처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죠.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만 채소 먼저 먹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이 식사 순서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무게와 신장 기능 단계만 알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정상에 가깝거나 경미한 저하 단계 사구, 체여과율 60 이상 나면 체중 1kg당 약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여성분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빠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이 약 6g, 두부 한 모에 약 24g, 생선 한 토막에 약 20g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루 3끼의 이 반찬들을 골고루 나누어 드시면 충분한 양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중등도 저하사구, 체여과율 30에서 59 사이 단계라면 단백질 양을 조금 줄여서 체중 1kg당 0.8g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 48g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양이면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를 하루 동안 나누어 드시면 딱 맞습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진 단계라면 0.6g까지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계산에 너무 집착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몇 끼 저울로 재가며 드실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을 잡고 내가 오늘 점심에 고기를 좀 넉넉히 먹었으니 저녁에는 계란을 빼고 두부와 채소 위주로 가볍게 먹어야겠다 라는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 양을 맞추겠다고 밥을 줄이고 계란과 고기만 드시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라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 재료로 쓰지 않고 그냥 에너지원으로 태워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좋은 목재를 가구 만드는 데 쓰지 않고 땔감으로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은 안 생기고 타면서 나오는 질소 노폐물만 늘어나서 신장만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 적당량의 잡곡밥이나 쌀밥을 반드시 함께 드셔서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계란을 골라야 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며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까지 마스터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식단을 짜는 것은 여전히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내일 아침 밥상에는 당장 뭘 올리라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구성한 신장 튼튼 3일 식단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식재료들로 맛과 영양, 그리고 신장 보호 효과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식단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아침 식단입니다. 따뜻한 반숙 계란 하나에 두부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준비해보세요. 왜 이 조합일까요? 반숙 계란이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고 된장국 속의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을 채워주어 제가 강조했던 1:1 황금 비율을 완벽하게 맞춰줍니다. 여기에 데친 브로콜리는 식감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채소의 섬유질이 계란의 인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밥은 흰쌀밥보다는 도정하지 않은 잡곡밥이 좋지만 소화가 힘들다면 부드러운 쌀밥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날은 조금 변화를 줘볼까요? 계란찜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냥 계란찜이 아닙니다. 계란 하나에 물을 넉넉히 붓고 여기에 잘게 다진 표고버섯과 양파를 듬뿍 넣어서 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 양은 하나지만 버섯과 채소 덕분에 양이 2배로 불어나서 포만감이 아주 큽니다. 표고버섯은 신장 환자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 D를 공급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간은 소금 대신 감칠맛이 나는 새우젓 국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맞추시면 나트륨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특별식으로 계란 비빔밥을 드시되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밥 양을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이시고 그 빈자리를 삶은 양배추나 콩나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숙 계란 하나를 올리고 참기름 한 방울과 간장 약간을 뿌려 드십시오. 아삭한 채소의 식감이 밥을 적게 먹었다는 느낌을 전혀 들지 않게 합니다. 2, 3일 식단의 핵심은 계란을 먹되 혼자 먹게 두지 말고 반드시 식물성 친구들을 붙여준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신장은 편안해하고 근육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식단 이야기를 한 김에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신장 보호 효과를 2배, 3배로 올려주는 단짝 식품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엌에 이 재료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앞서 식단에서도 말씀드린 버섯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노폐물로 인해 생긴 몸속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에는 강력한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분해를 돕고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소화가 잘 되면 그만큼 독소 발생도 줄어듭니다. 계란찜 하실 때 물을 갈아서 넣거나 깍두기 말고 슴슴한 무나물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이나 단호박은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탁월해서 신장이 약해 잘 붓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칼륨 함량도 다른 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지 않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 요리에는 무조건 양파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바로 녹차나 홍차, 그리고 진한 커피를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찻잎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계란 속의 철분과 결합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가뜩이나 신장이 약하면 빈혈이 오기 쉬운데 좋은 계란 먹고 차 한 잔 때문에 영양소를 다 놓치는 셈입니다. 차는 식사하시고 최소한 1시간 뒤에 드시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훌륭한 채소지만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계란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결석, 즉 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신장 기능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시금치를 꼭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수산 성분을 빼낸 뒤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계란을 드신다고 해도 내 신장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계란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주위가 퉁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서 잘 없어지지 않는 부종입니다. 둘째,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변기물을 내릴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맥주 거품처럼 남아있는 거품료입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셋째,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입니다.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해 피부로 독소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몸에 좋다니까 계속 먹자라고 고집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의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 계란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필터도 늙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끊는 것은 근육을 잃는 지름길이니 내 사구체 여과율에 맞춰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소화가 잘 되는 반숙이나 찜을 선택하시고 노른자의 인이 걱정된다면 흰자 위주로 드시거나 가공식품을 먼저 끊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황금 비율, 계란 1개에 채소 1접시를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선택한 반숙 계란 하나, 곁들여 먹은 버섯 한 줌, 식사 후에 커피 대신 마신 따뜻한 물 한 잔이 모여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사는 게 무슨 재미냐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몸을 알고 내 몸이 편안해하는 음식을 찾아서 먹을 때 느껴지는 진짜 활력과 가벼움은 자극적인 음식이 주는 잠깐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 발로 씩씩하게 걸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축복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계란은 채소와 짝지어 반숙으로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먹자. 이 작은 원칙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앙상해지는 팔다리에 탄탄한 근육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나만의 건강한 계란 요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더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생기 넘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